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우리는 톰슨의 음극선 실험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톰슨의 음극선 실험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실험을 실제로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같이 볼까요? 자, 이게 뭘까요? 자, Solid State Induction Coil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이거는 이제 고전압, 엄청 높은 고전압을 발생시키는 장치입니다. 자, 우리 가전 제품은 뭐죠? 네, 가정에서 들어오는 것은 220V죠. 근데 그 220V보다 훨씬 더 높은 전압을 원할 때, 전압이 필요할 때는 바로 이러한 장치를 이용하는 거죠. 고전압 발생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짜잔. 자, 이게 뭘까요? 네. 자, 이게 뭘까요? 신기하게 생겼죠? 이게 뭐죠? 네, 요거는 바로 이렇게 놓는 거고요. 여기다가 뭐 이런 걸 이렇게 꽂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건 뭐죠? 유리같이 생겼네요. 맞습니다. 이것은 바로 크룩스관이라고 합니다. 크룩스라는 사람이 만든 진공관이죠. 공기가 없는 진공관입니다. 자, 참 다양한 게 있는데요. 이것은 톰슨이 각각의 실험을 위해서 고안해낸 장치입니다. 원래 처음엔 크룩스가 만들었지만 톰슨이 바로 음극선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형시켰죠. 어쨌든 크룩스관입니다. 깨지지 않게 조심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어떤 실험을 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음극선 실험을 합니다. 우선 자, 여러분, 이게 고전압 발생 장치라고 했는데요. 바로 여기서 방전이 일어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이 전선을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험을 할 때는 반드시 장갑을 껴야 됩니다. 여러분한테 친근하게 보이려고 목장갑을 꼈는데요. 아무튼 장갑을 껴서 이제 이 전기를 다루는 거니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자, 지금 뭘 했어요? 맞아요. 이 전선을 연결을 했어요. 이렇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연결하기 전에 꼭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오프로 되어 있는지 봐야겠죠. 그리고 네, 오프로 되어 있군요. 그리고 이게 꺼져 있는지 지금 로우라고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게 높으면 1000V 이상까지 전압이 올라갑니다. 1000V 이상까지요. 그러니까 엄청 위험하겠죠. 자, 도대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보이나요? 자, 지금 가장 약한 거예요. 초점이 안 맞네. 야. 자, 초점이 안 맞았네. 됐다. 자, 지금 전기가 통한 게 보이나요? 잘 안 보인다고요? 제가 좀 높여보겠습니다. 전압을 높여보겠습니다. 야, 깜짝이야. 자, 전압을 높이니까 더 세죠? 여기다 손가락을 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손가락을 대면 절대로 안 돼요. 자, 어때요? 최대로? 위험하다. 자, 이렇게 우리가 높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어때요? 그렇죠? 방전이 일어나죠? 여기서 방전이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전기가 흐르고 있죠. 자, 이러한 방전을 우리가 불꽃 방전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어때요? 여기와 여기 사이에 뭔가 전기가 흐르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전압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1.5V짜리 갖고 이걸 하면 선이 끊어져 있는데 전기가 흐를까요? 네, 1.5V 같이 약한 전압으로는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 이렇게 1000V가 넘을 때는 끊어져 있어도, 회로가 끊어져 있어도 전기가 흐르죠. 자, 그럼 흐르는 것을 바로 여기에 흐르는 게 아니라 이 크룩스관에 흐르게 만들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네, 맞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전선을 연결하면, 자, 실제로 전류가 원래는 얘네가 없을 때는 이렇게 흘러야겠지만 얘네가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흘러겠죠. 이렇게 흘러서 자, 이런 식으로 보여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겠죠. 즉 처음에 집게 전선이 없을 때는 이렇게 흐르던 전류가, 또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그쵸?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같이 한번 보죠. 물론 선생님이 이거 연결할 때는 진짜 다 끄고 했어요. 이 전선도 다 빼고요. 물론 이것도 다 끄고요. 그리고 연결한 다음엔 다시 꼽고 이렇게 했죠. 항상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자, 한번 켜볼까요? 켰어요. 보이나요? 자, 안 보인다고요? 좀 세게 해볼게요. 자, 보이나요? 자, 더 올려볼게요. 올리면 올릴수록 선명해지는 빛 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녹색의 빛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이쪽으로 전류를 흐르게 했더니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이건 무슨 관? 크룩스관. 맞아요. 진공관이에요. 이 안에 공기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맞아요. 뭔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뭘까요? 맞습니다. 이것이 음극선이었어요. 바로 톰슨이 발견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음극선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톰슨은 처음에 이것이 그냥 녹색의 빛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정확히는요, 이 녹색의 빛은 사실 보이지 않아요. 이 형광물질 여기 보여요? 여기 보이죠? 예, 흰색 판 보여요? 그쵸? 이 흰색 판이 이 녹색의 빛을 보이게 만드는 형광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광물질이 발린 그 흰색 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녹색의 빛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흰색 판이 없으면 우리가 녹색의 빛을 볼 수가 없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봤어요. 와, 예쁜데요? 무슨 광선 검 같네요. 자, 아무튼 예쁘다. 실험 재밌는데요. 자, 아무튼 자,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걸 봤어요. 뭐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가든지 그건 아직 몰라요. 자, 그런데 뭔가 녹색을 발견했죠. 사실 톰슨 이전에도 이것이 이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톰슨은 여기에 추가적인 실험을 했죠. 그리고 그 실험할 때 필요한 게 바로 이 크룩스관 말고 다양한 모양의 크룩스관이 필요했던 거죠. 바로 이런 모양과 이런 모양의 크룩스관이 말이죠. 그럼 바로 다음 실험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럼 이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또 다른 크룩스관인데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진공입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볼 수 있게 여기 보이세요? 네, 흰색 형광 물질이 발라져 있죠. 자, 진공관이고요. 여기는 도선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끊어져 있는 회로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와 여기를 연결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게요. 참! 여기 안에 보니까 뭐 이상한 모형이 보이죠? 지금 이 모형이 젖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한번 켜볼까요? 자, 보이나요? 자, 이게 선생님이 혼자서 촬영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흔들려요. 자, 보이나요? 보이죠? 자, 여기서 자, 요거 잠깐만 끌게요. 자, 잠깐만 끄고
자, 요거를 다시 젖혀볼게요. 세워보겠습니다. 자, 한번 다시 켜볼게요. 보여요? 잘 안 보인다고요? 좀 세게 해보죠. 자, 보이나요? 네, 문양이 나타납니다. 뒤쪽에 바로 십자가 모양의 문양이 나타나죠.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이것은 이 녹색의 빛 같은 것이, 물론 형광물질이 발라져 있어야만 녹색이 보이지만요. 아무튼 이게 직진성을 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는 그것을 비껴가거나 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직진하다가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그 뒤에 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직진성.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거기서 그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실험이고요. 바로 성질 중 하나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 실험만 보기에는 이것이 빛하고 차이점이 없죠. 그쵸? 빛도 그냥 녹색의 어떤 빛이 직진을 하잖아요. 빛도 직진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 녀석도 직진성이네요. 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이것을 빛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차이점이 없기 때문이죠. 둘 다 직진성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톰슨은 여기서 더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녹색의 무언가가 우리가 흔히 아는 빛과 다른 무언가라는 것을 알아냈죠. 즉, 차이점을 발견한 거예요. 자, 이것이 또 다른 크룩스관입니다. 보이시나요? 네, 진공관이고요. 여기 안에 보면 뭔가가 있죠. 네, 뭔가 돌아갈 수 있게 이렇게 흔들어도 잘 돌아가네요. 자,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집게를 연결하는 곳은 바로 여기에 있고요. 물론 도선이 이쪽에는 이렇게 막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진공이죠.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걸로 사람같이 생겼는데? 비리비리 비리. 자, 농담이고요. 자, 꽂아서 한번 해보죠. 지금 선생님이 꽂는 과정에서 좀 돌아가는데요. 멈출 때까지 기다릴게요. 조금만 건드려도 이렇게 잘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는 결국 멈추겠죠. 자, 이제 집게 전선을 연결해보죠. 자, 지금 집게 전선을 연결했습니다. 선생님이 혼자 촬영 중에 있어가지고 이게 많이 흔들리네요. 양해해주세요. 자, 연결했고요. 자,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정지해 있는 상태인데요. 한번 켜볼게요. 녹색의 빛이 보이는데, 돌아가죠? 네, 돌아갑니다. 보이나요? 점점 더 빨리 돌아가네요. 아니, 돌아간다. 엄청나죠?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녹색의 빛. 물론 이거 형광물질이 여기 발라져 있어요. 그래서 녹색이 보이는 거고요. 돌아갑니다. 자, 여기서 엄청난 성질 하나를 우리가 알아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빛이었다면 돌아갈까요? 빛을 막 이렇게 쐬주면 이게 막 돌아가요? 네, 맞습니다. 빛은 돌아가지 않죠. 왜일까요? 네, 빛은 질량이 없기 때문입니다. 빛은 질량이 없기 때문에 얘네를 돌릴 힘이 없는 거죠. 하지만 얘는 돌아가네요. 그 말은 질량이 있단 말입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질량이 있다, 돌릴 힘이 있다는 거고요. 아시겠나요? 네, 질량. F는 MA. M이 있다는 얘기죠. 바로 이 실험이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 첫 번째로 했던 실험이잖아요. 아주 예쁜 실험이었죠? 중요한 건 여기에 한 가지가 추가가 됩니다. 바로 자석이죠. 이 말굽 자석으로 우리가
저 녹색이 빛같이 생긴 게 빛은 아니었죠. 아무튼 얘가 음극을 띠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우선 여러분, 전하를 띤 입자는 누구는? 전하를 띤 입자는 바로 자기장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자기장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가 결정이 돼요. 다시요. 얘가 플러스나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면 바로 자기장의 영향을 받는 것이죠. 자기장은 누가 만들죠? 맞습니다. 이 자석이 만듭니다. 이 자석이 영향을 받으면 전하를 띈다는 거고 그 플러스와 마이너스 방향까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휘어지는 방향에 따라서요. 다시요. 만약 얘가 이 자기장을 가까이 갔을 때 뭔가 변화가 있다면 얘는 전하를 띠는 녀석입니다. 플러스나 마이너스요. 그리고 그 휘어지는 방향이 이 녀석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볼까요? 자, 해볼게요. 참고로 여러분, 여기가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 얘가 마이너스 극이에요. 무슨 극? 마이너스 극. 여기 있는요 플러스 극. 자, 크니까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안 보이는데 얘가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이에요. 자, 아무튼 한번 해볼게요. 자, 과연 얘가 전하를 띨까요? 자석을 대보면 됩니다. 해보죠. 짝. 쉬는데요? 다시. 쉬잖아. 다시. 오, 대박. 다시 이렇게 하면. 야. 쉬잖아. 자, 쉰다는 건 무엇을 말한다고요? 네, 바로 얘가 전하를 띨니다.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전하를요. 그리고 이 쉬는 방향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알 수 있죠. 어떻게 해요? 그렇습니다. 플레밍의 법칙 있죠? 바로 그걸 통해서요. 자, 선생님 지금 한 손으로 촬영하고 있는데. 다시요.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자, 이렇게 되고 있죠. 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자, 여기서 이 빨간색이 뭐예요? 네, N극입니다. 무슨 극? N극이요. 그리고 이 녹색이요. S극입니다. 무슨 극이요? S극이요. 자, 얘가 N극, 얘가 S극이요. 자기장의 방향은 우리가 N극에서 S극으로 방향을 정합니다. 알겠어요? 자, 바로 이렇게 생겼는데요. 우리가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바로 자기장 안에서 전하가 받는 힘이죠. 자기장 안에서 전하가 받는 힘이요.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걸 알아야 돼요. 보이시나요? 손? 보이세요? 네, 바로 전자동. 뭐라고요? 전자동. 뭐 왼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선생님은 오른손 요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외우기 쉽거든요. 누구는 전자동입니다. 전자동. 자, 이게 좀 편해요. 전자동, 소총, 전자동. 자, 나 할 때 어때요? 오른손으로 이러죠? 전자동. 자, 아무튼 외우는 방법이고요. 법칙이니까 뭐예요? 법칙.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법칙은 수많은 실험의 결과로 나온 규칙성이죠. 그 규칙성에 따르면 자기장 안에서 전류는 어떤 힘을 받습니다. 전류는. 보세요. 자, 요거 잘 보세요. 지금 이렇게 쉬었죠? 이렇게 쉬고 있다는 건 힘을 어느 쪽으로 받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래쪽으로 받는 거죠. 어느 쪽? 아래쪽으로 바로 힘을 받습니다. 동력을 받고 있죠. 자, 그리고요. 자, 여기서 N극, S극이 있어요. 자기장의 방향은 어느 쪽이죠? 네, N극이 가리키는 방향. 바로 N극에서 S극 쪽이죠. 바로 이게 자기장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어쨌든 전하인데 플러스 마이너스인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동이잖아요. 자, 지금 두 가지는 알았어요. 자기장 방향 여기, 동력 여기요. 그러면 전류의 방향 어디예요? 자, 자기장 여기, 동력 여기, 전류의 방향 어디? 예, 전류가 이쪽이죠. 다시 자기장 이쪽, 동력 이쪽, 전류 이쪽. 오케이? 자기장 이쪽, 동력 이쪽, 전류 이쪽. 이거예요. 전류의 방향이 여기다. 즉 이렇게가 플러스 방향이면 반대로 이렇게 하면 무슨 방향? 네, 마이너스 방향을 말하는 거겠죠. 이걸까
종쳤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 녀석이 음극을 띠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바로 이 녀석이요. 왜냐하면 이쪽이 전류의 방향이니까요. 누구의 방향? 전류.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게 얘가 이렇게 쉬었잖아요. 진짜 이렇게 쉬거든요. 여기 닿지도 않아요. 자, 실제로 이렇게 쉬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아니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니에요? 전류의 방향이 여기니까. 그러니까 이건 전류 아니에요? 플러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만약 얘가 얘면 플러스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쉬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죠.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입자가 아니라 마이너스 입자인 거죠. 네. 전류가 이쪽이면 이게 플러스 방향이니까 이쪽이 이제 전자가, 그러니까 지금 전자 마이너스 방향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여기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주면 이게 마이너스겠구나. 플러스면 뭐 여기가 연결돼서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여기서 시작했어. 마이너스를 띄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음극선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바로 이 실험을 통해서 바로 이 아래로 가는 요 N극 S길 때 아래로 가는 이 실험을 통해서 바로 이 녀석이 음극선인 걸 알게 됐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실험을. 자,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예요. 지금 자기장을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된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자기장의 방향을 반대로 하면 위로 휘시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으니까 어쨌든 얘가 위로 휘고 맞아요. 바로 음극선이라는 게 확실해지죠. 첫 번째, 그렇습니다. 직진성을 알아보고요. 그림자를 통해서. 두 번째, 네, 질량이 있는지 알아봤어요. 여기서부터 빛과의 차이점이 있었죠. 세 번째, 자기장에서 쉬는구나. 그럼 전하를 갖고 있겠구나. 그리고 쉬는 방향에 따라서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알 수 있는데 바로 마이너스란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굉장한 실험을 쓴다. 톰슨은 이 실험을 통해서 바로 음극선을 최초로 발견했고요. 보세요. 여기가 지금 진공이죠. 진공이죠. 물질이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진공이란 건 아무 물질이 없는 거죠. 그럼 그 음극, 얘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마이너스를 띄는 얘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여기 안에서 온 게 아니잖아요. 톰슨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안에서 온 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부터 왔죠? 여긴 물질이 없잖아요. 진공이잖아요. 그럼 결국 여기서부터 온 거죠. 이 선에서부터 온 거죠. 선은 물질이죠. 그쵸? 물질은 무엇으로 되어 있죠? 네,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원자 안에 마이너스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톰슨 이전에 돌턴이 나옵니다. 누가 나온다고요? 네, 돌턴이 나옵니다. 돌턴은 원자는 쪼갤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부도 없는 거죠. 그런데 톰슨이 무슨 실험을 했죠? 맞습니다. 톰슨이 바로 1897년 음극선 실험을 합니다. 바로 우리가 했던 실험이죠. 자, 이 실험을 통해서 바로 마이너스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진공 안에서 마이너스가 나올 수는 없죠. 물질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그 마이너스는 바로 전선에서 나온 거죠. 전선은 물질이니까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네, 바로 마이너스는 그 전선을 이루는 물질을, 그러니까 그 원자 안에 있었던 거죠. 이렇게요. 마치 칙촉 알아요? 칙촉? 촉촉한 칙촉. 자, 이게 평상시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자, 중성이죠. 자, 톰슨은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걸 중성을 만족해야 돼요. 왜 중성을 만족해야 되죠? 중성이란 건 마이너스 개수와 플러스 개수가 같은 건데요. 돌턴도 중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네, 중성이 아니면 마치 자 봐요. 자, 얘가 물질이잖아요? 그럼 선생님도 물질이잖아요? 자, 얘가 마이너스 띄어요? 선생님 마이너스 띄어요? 그럼 밀어내겠죠.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은 없죠.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어쨌든 중성입니다. 원자로 되어 있으면요, 그 원자는 중성이어야 되죠. 즉 돌턴이 중성으로 말한 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마이너스가 나왔네요. 그러면 마이너스는 바로 원자 안에서 나온 건데, 그렇죠? 그 원자 안에서 나온 건데 마이너스 개수만큼 못 든다? 네, 플러스 개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지 중성을 만족하니까요. 그래야지 서로
뭐 아무렇지 않네. 이렇게 가능한 거죠. 알겠나요? 톰슨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마이너스 칙촉알갱이가 있는데 아주 큰 전압이 뭐예요? 네, 미는 힘이죠. 전자를 미는 힘이죠. 자, 이 원자가 찌부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 찌부가 돼요. 이게 진흙으로 만든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이게 칙촉 포도가 아니라 초콜릿 알갱이라고 해봐요. 자, 진흙으로 빚어진 거에 이 초콜릿 알갱이가 있어요. 그럼 쭉 하면은 얘네가 툭 튀어나오겠죠. 튀어나오겠죠. 전압이 가하면 얘가 튀어나오겠죠. 그 튀어나오는 게 바로 음극선이었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이 음극선은 바로 이 전자들이 튀어나오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톰슨은 엄청 놀라운 발견했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과학은요,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한 소설이 아니라 실험을 통해서 그 실험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형이 나오는 것이라는 것 꼭 염두에 두세요. 이게 과학입니다. 과학은요, 이미 주변에 답이 있어요.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자연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소설 속의 상상력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답은 언제나 자연이 알려줍니다. 이미 우리 주위에 답은 있어요. 그 답을 찾아가는 것이 과학입니다. 톰슨은 이 실험을 통해서 자연의 한 면을 본 거고요. 그걸 설명하는 체계가 과학이기 때문에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톰슨 이외에 다른 사람들도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관찰 사실을 해석하기 위해서 새로운 모형이나 이론이 나오게 된 거죠. 이게 바로 과학입니다. 과학은 자연을 설명하는 체계니까요. 자연을 이해하는 학문이 과학입니다. 여러분은 저와 함께 과학을 배운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